개장 전 73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통해 어제 시장 특징 확인해보면요. 대외 변수이긴 외국인 수급, 한국 증시 탄력 둔화 조짐도 포착입니다. 자, 어제는 변동성이 큰 하루였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즉 내만여의 날에 대외 변수까지 겹쳤는데요. 변수로는 지정학적 위기가 부각이 됐죠.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미국이 이란의 공습에 대비해 이라크 대사관 철수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여기에 관세를 두고 미국에서는 협상 압박에 대한 목소리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상호 관세 유예 연장을 시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 기간 연장 용의는 있지만 필요하지는 않다며 약간 다른 기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강약 왔다 갔다 하며 협상 수위를 점차 좀 올리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이런 변수를 이긴 건 바로 외국인 수급이었습니다. 어제 외국인은요, 코스닥은 소규모로 매도했으나 코스피는 4천억 원가량 순매수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 그러나 여기서 생각을 해볼 점은 외국인 수급이 장 막판 동시호가에 몰렸다는 겁니다. 그래프의 주황색 선, 외국인 수급을 좀 따라가 보면요. 장중에는요, 그간 순매수에 따른 매물을 소화하며 오후 3시 부근에서는 코스피 현물 약 1,000억 원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막판 수급이 급격하게 유입이 되며 순매수 규모는 결국 장 마감 기준 4천억 원대로 올라오게 되죠. 어제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다 보니 막판 매수세에 큰 의미를 둘 수는 없겠습니다. 물론 투자 심리 전반의 개선은 계속되고 있지만 순환매가 강하게 나타나는 등 속도 조절 조짐도 포착이 되고 있는 건데요. 자, 속도 조절에 대한 고민이 드는 시점 관련해서 DS투자증권은요. 한국 증시 허니문은 지속되나 주도 시장은 바뀐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리포트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그간 외국인 수급 확대는 일정 부분 쇼커버링, 즉 공매도와 관련해 주가 상승으로 손실이 예상되자 이를 일부 메꾸기 위해 주식을 되산 것에 기인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런 쇼커버링 효과는 일단락됐고 최근 다시 공매도와 대차 잔고는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반도체 기계에 대한 순매수는 축소되는 반면 조선, 방산, 금융 등 신정부 수혜 업종에 대한 순매수는 확대되는 등 수급 집중 업종이 변화할 것이라고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수급 축소로 결국 코스피 상승 탄력은 둔화할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대신 코스피와는 달리 아직 코스닥은 작년 고점에 도달하지 못했죠. 시선은 코스닥으로 향하며 코스닥의 키 맞추기가 진행될 것이라고 진단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코스닥의 시간이 찾아올지 함께 주시보시죠. 자, 그럼 간밤 나온 오늘장 무버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면요. 장 마감 이후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자 어제 애프터마켓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남북 경협주들은 정규장에 이어 시세 연속성을 이어갔죠. 그리고 어제 외신을 통해 중국의 텐센트가 넥슨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수 대상이 넥슨 지주사 NXC인지 혹은 사업회사인지 등 구체적인 건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지주사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긋지는 않았던 건데 넥슨 게임즈 애프터마켓에서 급등했죠. 오늘장 영향과 함께 게임주 전반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까지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 볼 점도 있는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뉴스도 있었습니다. 간밤 마이크론 앞서도 짚어보셨듯 미국 투자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총 투자 규모는요 2천억 달러로 기존 발표 내용에서 약 300억 달러가량 증액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내 매머드급 공장의 윤곽을 어느 정도 공개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생산 기지를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야심이 돋보이고요.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 내 디램 비중을 향후 10년간 40%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만년 3등 마이크론의 이런 움직임이 우리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지 오늘 시장 반응 통해 확인해 봐야겠고요. 그리고 투자 규모는 확대했지만 보조금은요. 기존 바이든 정부에서 약속한 수준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간밤 차량 관세를 올릴 수도 있다는 트럼프의 발언과 연계를 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 미국 내 투자를 늘리라는 거겠죠. 반도체법 재협상 움직임 속 삼성, SK 보조금에 미칠 영향도 계속해서 주시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수 차원에서 관전 포인트는요, 역시나 수급이겠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렸듯 어제 수급은 좀 왜곡이 있었습니다. 옵션 만기일이라 막판에 외국인 수급이 반전됐던 건데 오늘 외국인 수급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단기 지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는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혜수입니다. 국내 1위 도금 컬러 강판사인 동국CM은 지난 4월 부산 공장에 화마를 입었는데요. 어제 공시를 통해 생산 라인을 복구했다는 좋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화제가 났던 생산 라인은 프린트 강판을 맡고 있는 설비인데요. 다양한 색상과 무늬를 표현하는 고급 과전과 건자재에 들어가는 컬러 강판을 만들던 곳으로 작년 한 해에만 1,081억 원에 해당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 규모는 동국CM 전체 매출의 약 5%에 해당하는 규모였는데요. 이번 재개를 통해 동국CM은 생산 정상화에 나서게 됐습니다. 다음은 애프터마켓에서 띄었던 특징주 보겠습니다. 아난티 29.91% 상승했습니다. 국방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북한이 화답하면서 화해 분위기 조성 기대감으로 투심이 남북 경협주들에게 쏠렸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오른 아난티는 2008년 금강산 리조트를 완공한 이력이 부각됐는데요. 북한의 추가적인 입장 표명 가능성과 같은 대외적인 분위기 변화가 향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투자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시와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와 함께 특징주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는데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24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동국CM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발생했던 부산공장 화재와 관련해서 사고 복구를 모두 완료했고 또 생산을 재개하겠다고 공시를 했는데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급락 이후에 좀 회복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특별하게 이게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앞에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4.99%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동사가 매출 자체는 한 2조 정도 나오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매출 규모가 1,081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크지 않다. 화재로 인한 손실가 크지 않기 때문에 주가는 어느 정도 선 반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2분기 실적은 당연히 부진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5%밖에 되지 않다라고 하지만 결국엔 4월부터 이 4월 28일부터 일부 구간을 재가동하면서 어제 이제 완전하게 다 복구를 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당연히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건설 경기가 이제 조금씩 회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철강 관련된 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건설 기업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고 추경 편성에 대한 부분으로 내수 경기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동반된다라고 하면 이 철강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는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PBR 자체가 0.19배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해보면 역시 뭐 자산 가치 대비해 봤을 때도 가격 매력이 충분히 높고 일단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동반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미중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있잖아요. 그런 점도 감안을 해보면 글로벌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제 철강 가격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동국CM뿐만 아니라 다른 철강주들도 역시 이제는 또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실 때가 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동국CM PBR이 0.19배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데 앞으로 이 PBR이 개선되는지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애프터마켓 특징지로 살펴보셨던 아난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계속 유화적인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어제 결국 애프터마켓에서도 시세를 분출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대북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 보니 진단이 좀 자세하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미국과 우리나라의 양국 모두 이제 우호적 그런 스탠스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서신 교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개방적인 진전을 원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이 세계 최고로 꼽히는 이제 히토류 보유국입니다. 그런 점에서 히토류를 매개로 협정을 좀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부분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뭐 어제 대북 확성기 중단 얘기를 했었죠. 그런 점에서 대북 관계에 조금 더 유화적인 스탠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우리나라와 미국에 대한 호재가 일단 대북 관련 종목 전반적인 그런 흐름으로 전개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난티는 일단 금강산 개발을 주로 도맡았었던 회사예요. 그런 점에서 뭐 아난티, 뭐 현대 엘리베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이 밖에도 뭐 개성공단에 여러 가지 이 투자를 했었던 뭐 인디에프나 신원 JST나 철도 관련 그리고 비료 관련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이 일단 이벤트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 이제 구체적인 확정, 그러니까 구체적인 단계별 대화가 좀 시도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미국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많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부분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가자지구 그리고 주요국들의 관세 협상 관련돼서도 아직도 해결해야 될 게 많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상승이 일단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어지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어제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장 초반에 갭으로 좀 떠서 시작을 하면 일부 좀 수익을 실현하면서 다시 좀 재접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남북경협주 투자 의견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일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보험주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전일장 손해보험 섹터가 4%대 강세 보였는데요.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지급 여력 비율, 이른바 킥스 권고 기준을 24년 만에 기존 150%에서 130%로 낮추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들이 자본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고 그동안 이슈가 됐던 후순위채 조기 상환 조건도 다소 완화될 전망인데요. 금리 인하와 할인율 조정으로 자본 건전성 관리가 까다로워진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달부터 금융위, 금감원, 보험업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보험업권 건전성 TF도 가동될 예정인데요. 보험주 투자 관심 있으시다면 새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보험산업 지형도도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전일장 유가 상승 수혜주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LPG 섹터 지금 보시면 4.86%대 강세 보였는데요. 섹터 내에서는 중앙에너비스가 25%대, 흥구석유가 11%대 강세 보였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요동친 건 미국이 이라크 대사관 철수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이란 국방장관은 핵 협상이 결렬되면 중동 내 미군 기지를 모두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간밤에는 국제 유가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어제처럼 유가가 상승하면 정유주나 LPG주가 따라가는 흐름은 증시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정유 회사는 유가가 오르기 전 비축해둔 원유가 있기 때문에 정제 마진이 급등할 수 있다는 논리를 시장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LS증권에서 계산한 데이터에 따르면 유가와 정제 마진의 상관관계는 0.5 이하로 높지 않은 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생각한 것과 달리 연관성이 높지는 않다는 겁니다. 결국 유가로 정유주의 단기적인 시장 수급이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큰 영향력이 없을 수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이슈픽 하나씩 자세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주 관련 내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지급 여력 비율 감독 기준이 현행 150%에서 130%로 24년 만에 낮아진다고 합니다. 해당 소식에 어제 보험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지금 보험주 주가에는 추가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뭐 자금 조달 여유도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건전성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20% 낮아진 만큼 여러 가지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금 확충도 좀 유연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후순위 채권 같은 뭐 이자율이 높지만 이런 상환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채권을 조금 더 많이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 확충에서도
쪽으로도 상당히 유연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해약 환급금도 좀 낮아질 예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 해약을 하면 무조건 계약제약에 줘야 되는 그런 준비금이 130% 역시 좀 줄어들기 때문에 관련돼서도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하 시기가 상당히 좀 도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보험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건전성을 좀 낮추기 위한 수순으로 먼저 진행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보험사들의 주가 상승은 얼마만큼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초에 뭐 코로나와 독감 그리고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험금 청구 확대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연초에 산불이 또 진행이 됐죠. 그래서 영남이라든지 경북 쪽에 산불 화재로 인해서 재산보험 확대도 역시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밸류업에서도 은행 증권과는 별개로 이제 보험업체들은 환원 배당 가능 이익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일단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신규 상품에 대한 판매가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펫보험이 아직 뭐 시작이 되지 않고 있지만, 만약에 펫보험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한 1조 정도 시장이 열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륜차 보험의 의무화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시장은 1조지만 만약에 의무화가 된다라고 하면 2조 시장으로 늘어나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도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보험업종 탑티어는 아무래도 삼성생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 법이 변경이 돼서 매각을 한다라고 하면 매각 차익만 한 10조 이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10조에 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이제 다른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좀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삼성생명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주 토픽으로 삼성생명 강조를 해주셨고, 그리고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 배당 가능 이익이 좀 제한적이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배당과 관련해서는 보험주 말고 뭐 은행주나 증권주를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은행주들이 상당히 좀 배당을 많이 하잖아요. 역시나 뭐 금리 인하가 관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배당이라고 하면 은행이나 증권이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증권주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ST 관련된 그 뭐 이 보험 증권, 그러니까 증권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토큰 증권이라고 하죠. 이 관련된 것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도 역시나 증권사와 연계가 돼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대체 거래소에 더한 부분과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연계가 돼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타결이 불투명해지면서 어제 국제유가가 급등을 했고, 또 우리 시장에서 뭐 정유 관련주, 전쟁 관련주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관련주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뭐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트럼프식 어떻게 보면 협상 카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과 핵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뭐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쪽에 공격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이란도 다시 뭐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 여러 가지 부분을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다 얘기를 하면서 유가가 단기적인 이벤트로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미국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유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벤트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만큼 추가적인 유가를 올릴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글로벌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유가는 당연히 이제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조금 뭐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는 PBR이 1배 미만인 그런 석유화 관련된 종목들이 많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좀 제한적인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24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